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 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정책국장이 배석했습니다. 고은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1월 24일 일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69명입니다. 어제 12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발생 동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84명입니다. 그 직전 주에 516명에 비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400명 이하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줄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은 265명으로 200명대로 진입한 상황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미만 0.8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검사 양성률도 12월 2.2%대에서 지난주는 1% 이하로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염 경로상은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한 감염이 45%로 여전히 높습니다. 집단 감염은 23%로 많이 줄었으나 가족, 지인 간의 모임과 행사, 그리고 회사나 목욕탕, 실내 골프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여전히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3차 유행은 현재 계속 감소세를 보이며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어려운 가운데 적극적으로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며 특히 생업상의 피해를 무릅쓰고 협력해 주고 계신 많은 소상공인들과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수많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이 감소세를 더 이어나가 확실한 진정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계속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등 위험 요인도 존재합니다. 아직도 하루 300여 명이라는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여전히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한 감염 확산이 높다는 점과 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가 다가오는 부분도 큰 부담입니다.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음 달 말까지 보다 확실한 진정 국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봄부터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좀 더 소중한 일상을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되고 대면 종교 활동이 허용되는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활동량이 증가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모임이나 약속, 여행 등을 최소화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세척,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과 의료 대응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주말의 영향으로 약 4만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검사 역량의 여유는 충분한 상황인 만큼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주변에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에 따라 의료 체계도 여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410병상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며 하루 이상 대기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의료 인력도 2,060여 명의 의료 인력을 현장에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위험군을 전담하여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 11개를 비롯하여 요양병원, 정신병원, 장애인병원 등 분야별로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는 병원을 갖추는 노력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선별진료소나 병원 등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짜뉴스 대응 현황과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통위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삭제, 차단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말부터의 예방접종을 앞두고 유전자가 변형된다는 괴담이나 신체를 조종하기 위한 음모론 등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늘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등 관계 전문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요청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올바른 정보 취득을 위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주시고 가짜뉴스나 거짓뉴스에 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겨울철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서두르고 있지만 미국의 하루 확진자는 17만 명에 이르며 영국도 3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많은 나라에서 대유행을 맞아 환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봉쇄 등 극단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나 겨울철 유행을 축소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차 3차 대유행을 안정화시키고 있지만 잠시라도 방심하면 외국처럼 이러한 사례들의 다시 큰 유행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 하루 100여 명이었던 환자 수가 불과 3주 만에 400명대로 증가하였고 다시 4주 후에는 1000명대로 증가한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감소세가 더 가속화되도록 모든 분들께서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법칙이 아닌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는지, 내가 얼마나 반가운 사람을 만났는지를 배려해 주진 않습니다. 많이 아쉽겠지만 모임과 약속을 줄여주시고 또한 불편하시겠지만 마스크를 꼭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를 고려하면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이용이 재개된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체육시설은 8m 제곱당 1명의 인원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출입구 등의 이용 인원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실 때에도 2m 간 거리두기,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실 것을 함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의 활동의 특성상 밀폐된 시설이 많고 침방울 배출이 많아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3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분야가 실내체육시설이었습니다. 특히 달리거나 뛰는 등의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좀 더 거리를 두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침방울 배출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가운데 달리거나 뛰는 활동들이 안전할 것입니다. 또한 마스크를 반드시 쓰셔야 하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장비가 많고 땀이 흐르는 운동의 특성이 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손에 바이러스가 묻고 이 손으로 마스크를 고쳐 쓰는 가운데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장비를 많이 쓰는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 손세정제 등 손세척을 자주 하시고 마스크를 고쳐 쓰는 행위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는 마스크 자체를 새로운 마스크로 교체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용을 하시되 이 시설 안에서의 감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자분들과 이용자분들이 이러한 방역 지침들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부도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서 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염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총력을 다해 3차 유행을 더욱 빠르게 안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범부처적으로 또한 지자체들의 협력을 통해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 분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 질의와 현장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된 질의가 현장 질의도 많이 있어서 우선 반려동물 관련 질의는 뒤로 미루고 그 외에 나머지 사전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대학교 신학기 개강을 맞아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변이가 발견된 영국, 남아공, 브라질에서 오는 유학생들의 경우 기존 해외 입국자에 더해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브리핑에서 이러한 유학생 전용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몇 군데 정도 운영할 예정인지, 14일 격리 기간이 끝나면 기숙사에 입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예,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재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유학생들의 입국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교육부가 이러한 입국 수요 등에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정리하는 중입니다. 이런 이 파악들을 기반으로 해서 유학생들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어떻게 방역 관리를 강화할 것인지 종합적인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는 중으로, 이러한 대책들이 마련되면 중대본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상세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거리두기 완화 조치는 다른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대본에서 부산시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동의한 것이라면 어떤 이유에서 부산시의 요청을 받아들였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시 외에 중대본에 단계 조정을 요청한 지자체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 완화를 요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부산시는 현재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해서 현재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이 환자 발생 동향상, 지난주에 부산시의 주간 환자 발생이 대략 한 19명 정도로 좀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고, 또한 전체적으로 이전에 4, 50명대까지 솟구쳤던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며 방역 관리가 좀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좀 고려해서 부산시에서 현재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있던 2.5단계를 전국 공통 수준인 2단계로 낮추겠다라고 사전 협의를 하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중대본에서도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이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예, 부산시 외에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들이 2.5단계로 되고 있는 게 시도 단위에서는 없는 중이고, 일부 시군구 단위에서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전 협의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백신 관련 질의 2개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 백신의 국내 생산분을 국내에 공급하는 건 1,000만 명분 전체인지 아니면 초기 물량 일부만 국내 생산분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공급 차질이 잇따르면서 각국 정부가 소송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2가지 백신을 모두 도입할 예정인데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화이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도 아니어서 우려가 커지는데 당국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현재까지는 이 백신 공급에 있어서 별도의 차질이 있다라고 하는 연락들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일정대로 현재 공급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별도의 이 예방접종과 백신 관련 브리핑들이 금주에 예고돼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브리핑을 통해 좀 더 상세히 질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려동물 관련된 질의가
사전질의 2개, 현장질의 2개가 있는데 사실상 다 대동소이해서 한꺼번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오늘 정세균 총리가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나 고양이 등 종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감염됐는지 조사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정세균 총리가 국내 최초로 확인된 반려동물 확진 사례를 밝히며 반려동물을 흔히 접하는 많은 국민들께 걱정과 불안을 드리는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람과 동물 간의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장 질의는 SBS 정세만 기자님이 1000 반려동물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인지, 증상도 나타났는지, 감염 경로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반려동물 검사 시행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불안감이 높아질 텐데 사람 동물 종 간 장벽을 넘어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리아 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자가격리자 또는 병상 이송 전 자택 대기 중인 확진자가 반려동물과 동거하는 경우 반려동물에게 전파를 막기 위해 따를 수 있는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진자의 반려동물도 밀접 접촉으로 분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질의들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선 첫 번째 역학조사와 그리고 반려동물의 감염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질의인지라 아마 저희보다는 방대본 브리핑을 통해서 질의를 좀 더 해주시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판단은 듭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간에서 반려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동물의 감염 사례들은 몇 개가 보고되고 있고 확인되고 있지만 역으로 반려동물에서 인간으로 감염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반려동물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방대본에서 좀 더 엄밀하게 해외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반려동물 감염 사례의 여파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조사들이 좀 정리되면 방대본에서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발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좀 더 상세한 이 답변들은 방대본 브리핑에서 좀 조사가 진척되면서 함께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경제 이원배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달 31일 종료하는 현재 사회적 거리 단계 조정 방안은 언제 발표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월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현재 거리두기 단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한 조치들은 다음 주말 일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이러한 특별한 조치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설 연휴가 함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설 연휴까지 고려한 조치의 조정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좀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들의 의견들이나 관계부처들의 의견들, 특히 관계부처들이 관련된 협회와 단체들,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함께 좀 들으면서 지금 중앙부처와 지자체들 간의 논의가 시작된 단계이며 이러한 논의들과 함께 전문가 등 생활방역위원회의 의견들도 함께 검토하면서 다음 주 중에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확한 일시는 다음 주말이 되기 전에 좀 결정을 할 예정이지만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이런 부분들은 좀 확정이 되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고 사실상 지나친 장기화에 따른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거리두기에 동참해주고 계신 많은 국민들과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재는 저희가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여러 위험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더 확실하게 감소세를 가속화시키고 설 연휴를 지나 보다 안정적인 국면을 만드는 것이 다가오는 봄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봄철부터는 예방접종과 치료제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보다 안전된 상황에서 그러한 좀 효율적인 방역 대책들을 가용할 수 있다 그러면 학교의 대면 수업을 비롯해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좀 더 일상과 방역이 조화되는 활동들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소 힘드시겠지만 다음 주말까지 그리고 설 연휴에서도 가급적 먼 거리로의 이동을 자제하시면서 조금 더 이 방역 관리가 안정화되고 현재의 감소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봄철부터는 보다 많은 이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희망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되며 현재 그 부분을 위해서 조금만 함께 힘을 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